자, 391 임질애란 발발. 최근 기출을 분석하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임질애란의 선후관계, 그 다음에 우리 6.25 전쟁에 대한 선후관계가 나왔을 때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잡아야지 뭐. 찍을 순 없잖아, 시험장 가가지고. 자, 봐요. 391쪽 1592년 4월 일본군 20만이 부산진에 상륙했다. 임질애란이 시작됐다. 그리고 부산진이 함락됐다. 정발장군. 예전에는 정발장군인지 송상현이 자주 물어봤어요. 옛날 기출문제 분석한다면 정발이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부산진에 정발장군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쟤네들 20만이 우리는 몇 만이라고요? 10만. 10만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20만에게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날 이틀날 동래성이 함락됐으면 송상현입니다. 송상현 밑줄을 그었습니다. 예전 기출에는 정발과 송상현이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외우면 되겠지. 부산진의 부에다가 정발의 정에다만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뭐가 되죠? 부정이지. 우리 임질애란에 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동래성 정발이 아니니까 송상현이 돼야 되겠죠. 하나만 외우면 돼요. 두 개 중에 객관식 문제는. 그 다음에 충주 탕금대 4월입니다. 신립이 밑줄 그었습니다. 신립장군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조총 때문에, 옆에 적선 제백에다가 조총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조총부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 첫 번째 조총부대, 두 번째가 평지전입니다. 우리는 통상 어떻게 고지를 점령하고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장기전하는 게 우리의 승리 요인이었는데 평지전에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조는 서북지방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서북지방은 뭐죠? 평안도 지역까지. 평안도로. 그러니까 처음 충주성이 무너지자 왕이 개성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주까지 갑니다. 순서를 잡으시면 되겠죠? 서울에서 개성,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우주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때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우주 가기 전에 평양에서 분조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왕은 우주까지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 누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아버지 왕의 역할을 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 한다? 분조 현상이란다. 분조가 벌어졌다. 왜? 왕은 도망가고 없으니까 누군가는 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왕이 없는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최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 이걸 분조라고 한다. 5월 달에 한양이 함락, 그 다음에 옥포해전,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한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시험이 아니에요. 요걸 뭐 해야 돼요? 구분해야 한다고. 전투가 임질애란인지 정유질애란인지 구분하라는 얘기 먼저. 자, 가끔 이렇게 물어봐, 내가 이렇게.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다 봤지? 이순신 장군 한략했던 거, 그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300척의 벽을 갖다 벽파시키잖아요. 그죠? 이걸 명량해전이라고 그러죠. 영화로 나왔었죠? 우리 영화배우 최빈식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 자, 명량은 여기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돼?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 나와야 돼? 임질애란에 나와야 돼, 정유질애란에 나와야 돼? 정유질애란에 나와야 된다고. 가끔 예전에 이렇게 수험생들을 물어보면 선생님 임질애란 영화 명량 보고 왔습니다. 뭐라고? 명량 보고 왔다고요. 임질애란 거라고? 예. 진짜로? 예. 얘기합니다. 틀렸다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지. 옥사당당한가. 이건 그냥 만든 말이야. 그냥 가짜는 그냥. 옥사당당한가.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항포. 당항포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2차는 이 뒤로 가면 돼. 당항포, 당포, 한산도 대첩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옥사당당한가 암기할 수 있겠죠?
퍼스트 승리한 전투 옥포, 사천, 처음으로 우리가 거북선을 사용했던 것, 한산도, 여러분 잘 아시는 하객 날개를 피는 전법을 통해 승리했다. 하객진 전법. 네. 우리 군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얘들이 왔을 때 에워싸는 방식으로 적군을 소탕하는 방법을 하객진 전법이라고 하죠. 정유재란 명량해전 이렇게 하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척을 갖다가 박살냈던 것들. 실은 명량은 원래 그 지역자 하면 울뚫목이라고 얘기하죠. 울뚫목. 그러니까 그 울뚫목이란 이겁니다. 자, 봐보세요. 실제 현장 가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이렇게 차가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죠. 예전에 싸움의 전투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물에 해오리가 도는 곳입니다. 이렇게. 자, 해오리를 돌고 난 다음에 이 파도가 배를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일본에. 그럼 여기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돌다 그냥 자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여기서 군사 이순장이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명량해전인데요. 이 파도가 사이드로 나갈 때 여기 돌이 바위가 있다고 이게. 바위에 철썩철썩 친다고 이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도 한자로 명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울돌목이라 적을 수가 없었어요. 다 한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량이라는 단어를 써서 명량해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돌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자, 또 봐봐요. 가끔 우리 해양경찰에도 우리 이제 한국사 보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어디에 승리한 거죠? 명량해전은? 해남이잖아요. 그죠? 해남은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여수란 말이야. 여수가 있고 여기에 해남이 있다고 이렇게. 자, 지금 이순신 장군이 하려고 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해남과 여수는 여기 중앙 서울에서 봐보자. 중앙에서 내려다 봐봐. 여기에서. 중앙에서 내려보면 여기가 좌측이야, 우측이야? 여기가 뭐가 돼? 좌잖아. 항상 왕은 남쪽을 향해 내려다 본단 말이야. 한강을 내려보고 있다고. 왜? 농경국가에서 항상 남쪽을 보지 우쪽을 보지 않아. 왜? 남쪽이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자수형이 되고 뭐가 되는 거야? 우수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전라 자수형 지역이 여수 전투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야? 전라 우수형이 전투가 여기 보여. 그럼 해남은 어디야? 방금 전라 우수형 지역에서 군사를 이용해서 격파한 거야. 자, 여기는 누가요? 전라 우수형의 병사들이 참전해서 승리한 전투야. 해양경찰에 이런 문제도 나와요. 문제를 풀다 보면. 왜냐하면 항상 기억하세요. 전라 자수형, 전라 우수형 할 때 보시면 항상 위에서 밑에를 본다는 얘기야. 자, 이쪽 전라 지역, 경상 지역이라면 이렇게 따로따로 되잖아요. 이렇게. 여수 지역, 해남 지역. 그래서 이 지역 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수형 중학교가 있더라고. 해남에 갔더니. 여기 따온 거잖아, 여기 따온 거잖아. 아셨죠? 자, 보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사망하죠. 그럼 어떻게 일본군이 후퇴 명령이 내려졌겠죠. 후퇴 명령하는데 이순신이 추적하죠. 근데 적탄에 맞아서 이순신 장군이 사망합니다. 나의 사망을 알리지 마시오, 노하시오, 노량해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글리시를 외우시라고 이렇게. 노량해전 뭐라고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시오, 노하시오 이렇게. 오케이? 자,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인지례란과 정유재란 전투가 구분이 안 되면 초등학생 준수밖에 안 돼.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임진과 정유재란의 흐름 내용을 구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갑니다. 6월 13일 갑니다. 평양이 함락됐습니다. 평양이 함락되면서 선조는 우주로 피신 갔습니다. 다 왔잖아. 압록강이다.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야. 여기 우주니까. 이렇게 봐. 서울, 개성, 평양 순서대로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명나라 원군이 일진이 도착했습니다. 7월에서 8월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권율
이치전투, 그 다음에 근산 연곤평 전투, 조혼, 의승장, 영휴, 눈볼 전투, 고경명, 그 다음에 승병, 휴정, 서산대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해군과 순하군이 일본군에 체포됩니다. 임해군은 강해군이 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임해군이 그 왕의 계승권자 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거에 선생님 봐, 뭐라 표현하기 그래? 약간 부족해. 약간 부족하다고. 그래서 강해군이 그 역할, 분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 똑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차 진주대첩. 자, 1차 진주대첩 봐봐. 일본 놈의 새끼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왔는데 실패한 전투가 진주대첩이에요. 진주는 경상남도 내륙이에요. 여기를 하등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 애들이에요. 봐봐봐. 부산에 왔잖아요, 이렇게. 부산에 침략이 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들 방향을 총 3군데로 잡은다고. 경상북도로 가서 문경으로 가겠다는 거야. 아니, 경상북도 문경으로 가서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충주를 가게 되면 여기 서울과 가장 지근거리란 말이야. 두 번째는, 자, 여기에서 봐봐.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전라도 지역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거지. 전라도 지역 우리 알다시피 뭐가 되는 거죠? 곡창지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으로 졸파하겠다는 거야, 하나는 이렇게. 근데 진주를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얘들이 진주를 가지 않고 바로 하동과 광양을 넘어서 곡창지대 넘어가야 된다고. 경상남도 진주에 갔어요. 왜요? 진주에는 군 조직이 여기 있거든요. 이걸 치겠다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는 우리 김시민 장군이 버티고 있는 거고요. 아까 김시민의 호가 뭐라고 그랬어? 시호가? 훗날 전사하잖아. 충무공이라니까. 네, 그래서 진주에 가면 김시민 장군 탑도 그대로 다 돼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자, 이어서 갑니다. 1차 진주대첩 김시민 곡창지대를 보존. 진주성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승리한 요인이 여기 있어요. 경상남도에서 의병이 발생합니다. 각제후 같은 사람들이 의병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뭐야? 호남의 곡창지대를 디펜스할 수 있다. 수비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실을 늦게 들었던 호남에서도 뭐가 더 발생하는 거죠? 의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의병이 우리 임진왜란의 성전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군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왔을 거거든요. 되게 그 애들 꼼꼼한 애들인데, 얘나 지금 꼼꼼한 애들인데. 근데 파악하지 못한 게 뭐였어요? 의병이었어요. 얘네들은 군과 군만 숫자만 계산하고 무슨 부대가 어디 있다는 것만 알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농민이 의병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애들이 동네별로 갈 때마다 막 나타나니까 이렇게 자꾸 전쟁의 속도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장기전을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 12월 25일 명나라 군 이진이 43,000명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이요송 밑줄 긋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날 왔던 애들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평양성 탈환이 1593년 1월입니다. 조명연합군입니다. 예, 조명연합군에 우리 승리했던 휴정과 관련된 인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이 승리했다. 즉 이효성이 총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몰아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백제관에 오게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라고 적어놓습니다. 백제관은요. 예, 백제관은 그 관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서울 오기 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1박을 하게 돼요. 피로도 풀고 그다음에 숙소에서 의관을 다시 정제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걸 백제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은 사라지고 없고요. 건물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백제관이 있는 곳에서 조명연합군이 실패했어요. 이때 실패한 이유는 이효성의 작전 실패라고 적어놓으세요. 명나라 장군 이효성의 작전 실패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멀지 않는 곳에 행주가 있어요. 같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행주 대첩을 승리하게 됐는데 행주는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으로 오는 것은 도저히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 이제 민관군이 이제 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승리하게 된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행주 대첩 권율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명과 일본의 하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심유경이 대표로 갑니다. 심유경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명나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진수성 전투. 1차 실패하고 난 다음에 2차 복수하겠다고 또 들어옵니다. 1차, 2차는 일본 애들이 하지 말아야 할 전투 중에 하나가 진주대첩이에요. 진주 들어온 거 실패예요. 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전쟁이라는 게 딱 예정된 스케줄별로 움직여줘야만이 승전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되게 딜레이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자, 2차 진수성 전투 김천일 전사하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논개도 이때 전사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도감 설치. 훈련도감 설치했던 얘기는 앞에도 적게 뭐가 있을까요? 휴전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그 휴전기에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입니다. 즉 용병제죠. 직업군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임진왜란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죠? 오이의 병사들이 중앙군이죠. 조선 정계 군한 오이가 도망가 버린다고. 오이가. 왜? 선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성, 평양, 우주까지 갔잖아요. 야, 너희들은 서울 지켜 그랬는데 엄마야 충주성에 무너지니까 무서운 거야. 야, 우리도 같이 가자. 도망가자. 도망간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오이 병사들은 어떻게 해? 뭐가 약한 거야? 충성도가 약한 거지.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오군영이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훈련도감이란 말이야. 전쟁 중에, 휴전 중에 훈련도감을 만든다고. 이거 직업군인입니다. 자, 그럼 5위까지는 뭐야? 양인 개병제였지. 농민상 신분 모두 군대 가면 양인 개병제라 한다고. 여긴 직업군이니까 또 용병제라고 그러지. 용병제 뭐야? 군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일종의 직업군인들에게 만든 훈련도감을 만들었다. 자, 도감을 붙였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임시로 만들었던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얘기하잖아, 제가 우리. 도감이 붙으면 무조건 임시관청입니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훈련을 받아서 직업군인을 만든 임시부대라는 뜻이야, 훈련도감은. 임시부대로 처음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기존의 부대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조총부대를 추가하는 거야. 포수, 그 다음에 살수, 사수. 그 숫자가 3개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야? 3수병이 되는 거야. 3수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2개 기존의 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쏘고 칼 쓰는 애들 있잖아. 기존의 부대에 살수, 사수에다가 총을 쏘는 포수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 그래서 3수병이 됐다. 그럼 직업군이면 어떻게 해야 돼? 월급 줘야 되잖아. 얘들은 월급 안 주는 애들이잖아. 양인 개병자니까. 의무적으로 가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명나라에 군량미를 좀 주게 된다고. 얘들에게. 군량미를. 그 군량미를 당송미라고 불러요. 이걸 지급하게 됐다고. 그럼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 군인 모아가지고 전투력 다 쌓아놨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군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 그럼 유지하려면 어떻게? 직업군이니까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월급 줄 돈이 있어? 국가가? 전쟁터에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월급 줄 돈이 없잖아. 그럼 군 조직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삼수미세요. 삼수미세요. 삼수병들에게 줄 쌀을 걷었다는 거야. 지주들에게 토지 한 개월당 2.2수씩 세금을 걷어요. 쌀을 걷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세금에 소수점이 나와요. 2.2두. 자, 토지 한 개일당 2.2. 자, 봐봐. 여기 교탁이 여기 있어. 봐봐. 요 정도 봐봐. 밑에서부터 요 정도 높이를 원통형으로 만들어봐, 이걸. 지금 사각에 있는 원통형으로 만들어보라고. 이걸 몇 점? 하나, 둘, 점 2. 2.2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로, 학문적인, 학술적 용어로 두라고 하지만 시중에 쓰는 단어는 말이야, 말. 한 말, 두 말. 예전에 1960년, 70년대 쌀을 사서 먹었단 말이야. 쌀집이라는 게 별도 있어가지고. 쌀집에서 쌀 한 말 주세요. 얼마입니다.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었다. 이걸 걷은 이유는 누구에게? 직업군인들을 월급했다. 자, 그렇다면 농민들이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조세 관련된 부분이 증가된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세금 많이 걷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소고군 편성, 유성룡이 건의하게 됐다. 소고군은 예비군적 성격 적은데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적 성격이고요. 지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근무하고 평상시에 훈련하고 전쟁이 나면 차출되는 병력들을, 그러니까 오늘날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예비군적 성격이다. 소고군은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양천 혼성부대를 적으면 돼. 양이가 첨이 다 들어갔어요. 양천 혼성부대예요. 결국은 이 양천 혼성부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봐. 선생님 양반이야. 우리 집 노비가 한 10명 있는데 노비가 다 군대 훈련받고 선생님이 양반인데 같이 가서 훈련받았어. 훈련받는데 높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훈련받잖아. 얘가 막 맘먹어. 내가 양반인데 노비놈들이 와가지고 양반이 어떻게 기분 나쁘겠지.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면 될까? 양반들은 에이씨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다 나가는 거지. 국가의 비상사태니까 들어갔지만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양반들 나가지. 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국은 훗날 명칭이 살짝 바뀌어요. 천애군으로 바뀌어요. 천한 사람들의 예군적 성격을 띄었다 해서 천애군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요. 양반들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근무하지 않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 재침략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 결과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순신 장군 무고로 하옥됩니다. 무고로 하옥되는데 뭐하죠? 이때 풀려나와서 하는 말이 뭐죠? 나는 군복을 다 벗고 백성들이 입는 하얀 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겠다. 일반 민으로 참여하겠다. 백의종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 군인 되면 군복 입잖아요. 근데 군복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입는 옷, 하얀 옷을 입고 나는 전쟁에 참전하겠다. 백의종군. 되게 멋진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는데요. 문제는 그 밑에 보시면 칠전량의 밑줄 그어 요즘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제 칠전량에서 원균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되면 원균이 대패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군사 지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 백의종견 했던 이순신 장군 어떻게 참전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밀양쯤인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걷고 있다고 토복토복 걸어서 말도 아니고 이때 칠전량에서 원균 실패자 선조는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때 이순신 장군의 3군 수군 통제사를 갖다 명령해서 총지휘권을 주죠. 한참 가는데 말을 달리는 소리 막 오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명을 받으시오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팍 무릎 탁 꿇잖아요. 이렇게 어명을 받으시면 막 그 글씨 읽을 거냐. 예. 몇 년 몇 월 며칠 보고 당신은 어떤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겠소 이렇게 어명이요 받잖아요. 그때 이제 말을 타고 팍 달려가죠. 전쟁이 급하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이 3군 수군 통제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영이야. 통영이 뭐야? 3군이 전체 지휘할 수 있는 지수가 있는 것이 통영이야. 그래서 통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상남 통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휘하게 됩니다. 자, 9월 명군 직산 전투에 일본군을 제파했다. 직산에 밑줄 그었습니다. 직산. 오늘날의 천안입니다. 천안. 충청남도 천안을 직산이라고 불렀죠. 일본군 대파합니다. 그 다음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일본 군이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시지 이순신 장군이 꼭 쫓아가가지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다음 모의고사에 냈어요. 제가 이미 진도가 좀 맞지 않아 다른 학원에서 이미 모의고사 출제됐기 때문에요. 임진왜란에 선후관계 물어봤어요. 선후관계 물어봤으니까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갑니다. 392 대표적 의병들을 보겠습니다. 각제우 최초 의병장 홍희 장군 붉은색 비단으로 입은 옷을 입었죠. 그래서 홍희 장군이라고 하죠. 조헌 옥천에서 고경명, 김덕년, 김천일 세 사람 묶어봐요. 전라도 장흥, 담양, 나주에서 의병. 얘들 의병한 이유 뭐겠어요? 뭘 지키려고? 곡창지들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제우 같은 사람은 왜 의병을 일으켜서요? 곡창지들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전라남도로 넘어오게 되면 곡창지대에 빼앗긴단 말이야. 전부 다 이 사람들 의병의 목적은 물론 일본군을 격파하는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면에 숨어있는 것들은 곡창지대, 군량미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휴정, 평안도 묘양산에서 서산제사라고 불리고요. 제자 유정과 함께, 유정은 사명당을 얘기합니다. 평양
탈환에 공을 세웠다. 그리고 휴정은요, 그때 나이가 한 70 정도 됐다고 그래요. 되게 고령이죠. 그 당시에 70이면. 전국 승병을 제창해서, 그러니까 묘양산에서 자 노인네가 승병을 끌고 내려오면 어떻게 그 주변에 내려오는 쭉쭉 절간에 승려대사 합세할까 안 할까? 아니 자기 대빵이잖아. 대빵이 쉽게 얘기해서 아니 노인네가 창칼 들고 나오는데 20대 젊은 친구들이 안 나올 수가 있나? 제자들일 텐데. 그 결과 해남 대흥사에 모이게 됐는데, 남쪽에 해남 대흥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략 7천에서 8천 명 정도의 승병이 모여졌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명당 제자입니다. 휴정의 제자. 강원도 금강산에서 평양 탈환에 참전했고 예란 후에 일본에 건너가 소로봉안에 죽었습니다. 포로성안에 공을 세운 인물이 사명당입니다.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포로가 발생할 거고 포로를 교환하는데 정부의 고위 관료가 파견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땡중이 간 거예요. 속된 말로. 땡중이 간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갔을까? 국가에서 고위 관료를 보내지 않고 책임 있는 관료를 보내지 않고 승려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자, 일본에 우리 조선인 포로만 있는 게 아니고 명나라 포로도 있는 거예요. 명나라 포로까지 송환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 포로라도 데려야 되는 얘기야. 그 포로를 송환하기 위해서 승려가 간 거예요. 왜? 훗날 명나라 얘기 따지고 올 거예요. 야, 우리 군사가 파견돼서 니네 나라 구해줘. 우리 병사가 죽은 게 얼마고 포로가 몇 명인데 니네 그만 달랑 빼오냐? 야, 니네 진짜 쪼잔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우리 정부 어떻게 어떤 대안을 만들어. 그게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지가 간 거예요. 승려가. 승려 지가 혼자 가가지고 포로 송환에 온 거예요. 우리가 간 게 없어요. 발뺌용이에요. 아니 애교란 게 그렇잖아. 야, 니네는 입이고 우리는 입 아니냐 이렇게 속된 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지 혼자 갔다 왔어요. 발뺌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승려가 포로 송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재란 잠깐만 사명당 하자 했지. 그 다음에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전투한 장면 쭉 나와 있죠. 그림들 보시면.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수군 중에 이런 단어 하나 알고 갑시다. 수륙병진작전 간파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수륙병진작전에다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배를 띄워서 아까 20만이 부산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20만이 부산에 상륙하게 되면 자 얘들이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군량비 같은 보급품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먹고 자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돈이거든요. 근데 바다 건너서 와서 여기 보급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 얘네들은 보통 한 10일치 정도 실행하면 등쯤에 지고 온다고. 그리고 나서 현지 조달한다고. 즉 약탈한다는 얘기지. 위에서 내려온 애들 밑에서 올라가는 전부 다 현지 조달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는 현지 조달을 못하게 청해전투를 펼치잖아요. 들판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근데 임진왜란은 들판을 태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갑자기 들이닥쳤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일본 애들이 군량미를 갖다 보급할 거거든요. 보급하는데 부산에다가 이 배를 또 띄울 건지 아니면 얘들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명이거든.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 최종 목적, 일본의 목적지 우리 조선을 갖다가 정벌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선조 때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주장이 뭐 정명가도라는 말을 썼다고. 편지글을 보냈다고. 정명 명나라를 정벌할 때니 길을 비켜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갈 거야. 니네들 길만 좀 비켜주면 돼. 니네들은 피를 안 줄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문지를 보냈다고. 그럼 명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군신 관계잖아. 군주와 신하 관계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을 저녁에 11시쯤 내가 여러분 집을 찾아갈 거야. 그럼 여러분 아파트 명하고 동호수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요? 네 아버지 죽이려고.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 죽이라고 아파트 동호수 다 비밀 다 알려줘요?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선조는 거부하지.
그죠? 사대관계에 맺어 있는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는데 열을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얘들 이렇게 간다고. 이때 우리 군사들이 부산에 보급품을 댈 건지 이렇게 올라갈지를 걱정할 거 아니야. 그 대부분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이 부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다시 잘 아는 길을 얻고 생각한다. 이순신 장군만큼 유일하게 뭐예요? 아니다. 얘들이 최종 목적지 여기를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이쪽 부분에다가 물건을 풀 거다. 내릴 거다. 왜? 여기까지 다 왔으니까.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급품이 전달된다. 그 이순신 장군의 설득에 의해서 군사가 여기에 배치되게 됐어. 그 전투가 뭐야? 여기 있어. 여기라고. 여기 승리하게 됐다고. 옥포, 사천, 당항포, 당포, 한산도 지역에 우리 군 섬에다가 안 보이는 지역에다 이렇게 다 배치시켰다고. 그래서 얘들 오는 축조 같게 죽이고 이렇게 했다고.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수륙병진 작전은 우리 작전이에요? 일본군의 작전이에요? 일본군의 작전이라고. 일본군의 작전이 이렇게 군사를 파견했고 군량을 이렇게 보고하려고 걸 누가 간파했다고? 이순신이 간파한 거라고. 틀리면 안 된다고. 수륙병진 작전 우리 작전이 아니라 일본의 작전이라고. 우리가 간파했을 뿐이라고 이순신 장군이. 그러다 보니까 옥사당당한 거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됐죠? 그 다음에 그 의병장은 그 두 개가 하나가 더 중복 기재가 됐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식사하고 나가겠습니다.